2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직업 적성 검사를 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직업 적성 검사는 총 11개의 적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어떤 적성이 높아 보이나요? 저는 놀랍게도 신체 운동 능력, 손재능, 공간 지각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짜잔. 어때요? 손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오, 저도 놀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짜 오랜만에 돌리는 건데도 잘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저의 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탁월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에 보면 홍길동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음악 능력, 자연 친화력, 그리고 언어 능력이 높대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측정이 되느냐? 백분율을 가지고 측정이 되게 되는데요. 100명 중 이 검사를 거친 사람이 총 100명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등, 여러분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몇 등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100등 중에서 여러분들 만약 음악 지능이 64.9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음악 지능이 낮은 사람이 64.9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신체 운동 능력이 3.2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이 3.2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한 100명 중에서 한 뒤에서 4등 정도 하겠죠? 이거는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잘 못하는 거죠? 잘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홍길동 씨는 음악 능력, 그리고 자연 친화력, 언어 능력이 높게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추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추천 직업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음악 능력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음악 능력에 어떤 직업군을 추천해 줬느냐? 먼저 음악 관련직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곡가, 작사가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또 악기 관련직이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트럼펫을 분다거나 피아노를 친다거나 이와 같은 악기 관련직들이 있겠죠. 나머지 자연 친화력, 언어 능력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 능력이 높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잘 하나요? 아니에요.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부에서 나의 재능이 강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지식과 경험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높이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강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능력 중에서 언어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어 능력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그 보완할 점들을 체크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 강의 듣고 요약하기예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김재동 씨가 굉장히 재치 있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재동 씨의 동영상을 보고 스크래트로 다 일일이 적었어요. 그리고 요약 정리해보면서 내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언어 지능이 높아지더라고요. 언어 능력을 저의 강점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줬던 그 적성, 여러분들이 높게 나왔던 적성들 안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기록해서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재능을 강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검사는 직업을 추천해 주고 있어요. 만약 음악 관련직 또는 악기 관련직, 미래 신직업 중에서 나한테 관심 있는 음악 능력 직업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체크를 좀 해보세요. 저는 작곡가하고 음악 치료사를 체크를 했어요. 이 음악 능력뿐만 아니라 홍길동 씨에게는 언어 능력, 자연 친화력과 같은 능력들이 더 있죠.
그와 같은 나의 우선순위 능력을 한번 살펴보면서 관심 있는 직업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이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자, 준비됐나요? 한번 동그라미로 체크를 하셨어요? 자, 관심 있는 직업들을 체크했다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커리어넷을 통해서 직업 적성 검사라는 것을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업 적성 검사 했던 그 커리어넷을 바탕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겁니다. 핸드폰의 녹색 창에다가 커리어넷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거기에 직업학과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눌러보시고 그 중에서 직업 정보라는 곳을 눌러보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직업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추천 직업 중에서 관심 있는 직업들, 여러분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 직업들 중 한 가지를 여기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음악치료사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직업 개요, 취업 현황, 직업 전망, 능력, 지식, 환경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말 이 직업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점차 나에게 맞는 직업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직업 적성 검사 해석을 통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적성은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추천 직업들을 통해서 관심 있는 직업들을 어떻게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지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활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대표 적성 3가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 가지씩만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있는 직업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추천했던 직업들 중에서 관심 있는 직업들 체크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커리어넷 직업 정보에서 찾아서 직업 개요, 취업 현황, 직업 전망 등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상 직업 적성 검사 해석하기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